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9일 카카오뱅크 긴급 점검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카카오뱅크 커멘터리를 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량이 쏟아져 나오네요. 어, 신저가가 이제 나온 거죠. 주식이 참 신기하게 이렇게 신규 상장이 되고 나면, 그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너무 고평가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쭉 하락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매가 나오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완전히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난 뒤에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 예를 들면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있네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되고 나서 거의 여기 때였는데요. 엄청난 조정을 받고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또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단 키트 이슈 불면서 이제 폭등을 했었죠. 예. 그 다음에 앞타바이오 이런 종목.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 당시에 이제 초기에 신규 상장되고 27,000원 찍고 6,000원까지 폭락을 했었어요. 와, 이거 이제 끝났나 보다. 이 종목은 이제 더 이상 손을 내면 안 되는구나 했는데, 그러고 어떻게 됐느냐. 27,000원 상대해서 6,000원이니까 거의 몇 프로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26,000원에서 다시 가겠습니다. 딱 제가 원하는 구간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쉽진 않네. 네, 거의 고점 대비 여기서 조금 더 여기까지. 네, 이게 뒤에 것까지 다 나오네요. 대략 산술적으로 27,000원짜리가 6,000원 갔으니까 굉장히 크게 많이 빠졌죠. 27,000원이니까 거의 7, 80% 빠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올라갔거든요. 그럼 지금 카카오가 어떻게 됐느냐? 카카오뱅크. 제가 계속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제목을 마이너스 몇 프로를 달는 이유가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70% 빠졌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모습이 나오고 오늘 이제 좀 돌아오네요. 그래도 네, 지금 장중에 저가가 27,000원 찍고 지금 조금 돌아오는데, 외국인들도 던졌고 상장 초기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쏟아냈죠. 근데 이유는 뭐냐? 이유를 보면 좀 웃깁니다. 이 정도까지 떨어질 정도인가? 네. 보시면 카카오뱅크 송금하기 제한 우려입니다. 제한이 아니에요. 우려감입니다. 금융위원회 전자금융법 정금법 개정 검토에 따라 검토입니다. 검토. 개정된 건 아니야. 카카오톡 송금하기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카카오뱅크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입니다. 예, 우려해. 아니잖아요.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만약에 제한이 된다? 그러면 지금 전자금융법, 거래법 다시 되돌리자는 건가요? K뱅크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들을 다 뒤집겠다는 건가요? 그럼 왜 이걸 카카오뱅크 지금까지는 왜 허용했냐 이거죠. 예, 지금 시대 역행하는 행인데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긴급하게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이걸로 금융사고가 생기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을 가지고 노는 거죠. 예, 완전히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반응을 안 하고 외국인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안 던졌으면 이렇게까지 급락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장 열리자마자 갭 하락시켰거든요. 이제 악재가 있고 주가도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신저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쏟아내주면 여러분들도 그냥 줄줄이 주사탕 그냥 다 털려 나갑니다. 쭉쭉 뽑아내는 거죠. 탈탈 터는 거죠. 셀트리온도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랬고요. 안 좋은 얘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금감원에서 갑자기 새벽 6시에 무슨 일이 있었죠? 분식이래. 분식인지 아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분식일 수도 있다. 그 얘기는 10년 동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던지려고 던진 거냐? 그렇지 않죠. 왜?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다 샀습니다. 다시. 연기금 어떻게 했나 볼까요?
그 미친 듯이 던졌던 주체들이 외국인들이면 다시 다 사버렸다는 거죠. 예, 외국인들은 기관 투자자의 특징이 뭐냐면 던졌다가 다시 걷어들입니다. 왜? 개미를 털기 위해서. 예, 여기다 보시면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블락딜하고 막 생쇼를 했죠. 예, 이제 안 되니까 기관 투자자 중에서 최고인 기관 투자자 중에 하나인 대주주인 블랙락 자산운용도 있지만 여기 이제는 이제 지분도 안 나와 있네요.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카카오페이, 셀티스 헬스케어 가보겠습니다. 얘는 있나요? 와, 여기도 없네요. 지금 테마섹 싱가포르 구부 펀드가 들어갔는데, 근데 문제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이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외국인 지분 비중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섹이 팔아서 테마섹 관련돼서 그 관련된 소규모 펀드 회사, 뭐 자회사가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예, 이제 5% 룰에 지분법 적용에 허용이 안 되는 그 뭐 4점 몇 프로, 뭐 아니면 3% 해서 10%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알 수가 없죠. 누가 뭐 이렇게 공시할 의미가 없으니까요. 더 지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가에 블록딜 하고 다시 공매도 치고 다시 다 걷어들이고 개인들 다 털려나가고 끌어올렸습니다. 카카오뱅크도 뭐 지금 당장은 멀티플을 적용한다면 뭐 여전히 높은 가격이지만 그래도 지금 최저가가 얼마였죠? 직전 저점에서 놀고 있네요. 지금 이날 저가가 28,600원인데 지금 26,000원. 와, 보세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바로 직전 저점에서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외국인이 지금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외국인 물량일까요? 외국인이 다 팔았으니까 그러면 외국인은 다 떠나는 건가요? 예? 한번 볼까요? 외국인 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12%입니다. 카카오뱅크. 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카카오와 한국밸류, 그 다음에 국민은행. 이미 대주주의 물량이 30, 60에 거의 70%,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70%인데, 그럼 외국인 12%, 80%, 90%. 그럼 누가 던졌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 가지고 논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얘네들이 상장시켜서 여러분의 돈을 헤쳐먹고, 그리고 막 화려하게 불꽃쇼하고 따상상이라는 뭐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다 던지고 공매도 치고 한 돈을 다시 여러분들께 사기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 그동안 공매도 쳤던 자금을 다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공매도 많이 쳤잖아요. 보세요. 예. 공매도 엄청 쳐놨습니다. 보세요. 이 공매도 쳤던 거, 3만원 공매도 쳤던 거를 지금 사도 10%, 20% 먹는 거거든요. 4만원, 5만원에 공매도 겁나 쳐놨습니다.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하겠다? 야, 지금 카카오는 앞으로 현금화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딱 이해시키기 쉬운 항목이죠. 야, 카카오뱅크의 핵심이 뭐야? 송금하기 기능입니다. 선물하기 기능, 카카오페이 핵심 기능이 뭐야? 예. 뭐 선물하고 돈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인데 그거를 제한하겠다고? 아니요. 개정법안에 그 제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검토했다. 송금하기에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제한했다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난 돈이 지금 쪼그라들어 있는데 이 기사 보면 멘탈이 완전히 나가죠. 여기서 그냥 완전히 지지. 굿게임. 즐거웠습니다. 행복하세요 하고 다시는 카카오뱅크 쳐다도 안 보면서 나갑니다. 왜? 어차피 100만원, 200만원 들어간 거 뭐 50만원, 60만원 날려봤자 아이고 막 이걸로 고생하느니 뭐 그렇다고 몰빵하는 사람들 1억, 2억, 10억씩 태운 사람들은 당연히 안 팔겠죠. 카카오뱅크 직원들 뭐 당연히 신경도 안 쓰겠죠. 네. 어차피 이런 흔들림은 수없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수없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굴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없어지는 회사도 아니고요. 근데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는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봐야 됩니다. 계속 지켜보시죠. 비록 지금 멀티플은 안 좋지만 앞으로 10년, 20년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물량이 쏟아지고 나면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물량을 잡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통정이나 일정 자전 거래를 해서 이렇게 물량을 흔들고 나면 개인들 물량이 다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거웠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작전이 걸릴 수 있다. 작전의 일환 중에 하나가 나왔구나라는 게 저는 이제 보이는 거죠. 아, 그렇단 말이지. 이제 거래가 이제 터지는 거죠. 이제 좀 더 거래가 터지고 이렇게 흔들고 나서도 더 잡아 빼면 이제 그때는 뭔가 악재 나오고 미증시가 흔들리고 폭락이 나오는데 지 혼자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그냥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갈 때가 굉장히 가까워진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워낙 증시가 안 좋고 여기서 이제 우려되는 바는 제가 늘 얘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미증시 망가지고 기술주 망가지고 나스닥 망가지면 그때는 정말 하염없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빠지면 진짜 완전 진바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진바닥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진바닥이 나오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런 과정이 오고 있구나. 1차 과정이 나왔다는 거죠. 신호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제 진바닥 만들려고 1위 시그널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시그널이 나왔다 해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죠. 예. 뭐 새벽별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캔들들이 나온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행보하고 또 쌍바닥, 쓰리바닥, 삼천형 뭐 이런 신호들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신호들이 충분히 나와주면 그때 아무도 관심을 안 갖게 됩니다. 예. 모든 세상 사람들의 카카오뱅크가 그냥 거의 뭐 적대적 기업인 수준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투자를 단행하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막 화려하고 뉴스 나오고 막 이벤트 나오고 최대 실적 보이고 매일 신계약 공시하고 이때가 주식을 살 때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처참하게 붕괴되고 개인 투자자 떠나고 쌍욕이 나오고 네이버 토론 게시판 가면 욕밖에 없는 뭐 지금 28,000원인데 2만원 붕괴가 직전에 앞에 있다. 내 말 맞지? 뭐 2만원 간다 했지? 뭐 이런 얘기들이 도배가 돼 있으면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지 던질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오늘 엄청난 이제 손절매가 나왔을 겁니다. 외국인도 손절매하고 기관도 손절매하니까 이제 나도 손절매해야지 이거거든요.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상한가 가는 것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이 산 것처럼 하한가 가는 걸 보여줘야지 여러분은 팝니다. 예, 신기하죠.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플레이입니다. 왜? 내 돈이 당장 내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요, 자기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펀드 매니저들은요, 자기 돈 갖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걔네들의 입장에서는 게임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4만 원에 팔아서 2만 원에 사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물량 다 던지면 됩니다. 공매도 다 쳐버리면 됩니다. 악재 뉴스 만들면 돼요. 지금 이게 악재가 뉴스가 조작하고 만든 건지 이 기사가 시중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강하게 이 특징주 이렇게 굉장히 특이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 나가면서 아침에 일찍 장 열리는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기사들이 와장창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자들이 카카오만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다른 수많은 기업들의 기사를 봐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이런 악재에는 순간적으로 반응하고 그 반응된 기사들이 계속 전파됩니다. 전파. 예, 또 나오고 2보, 3보, 4보, 5보 웃기는 거죠. 이미 세상 시장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오후까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대놓고 죽이겠다. 계속 특징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특징주. 굳이 뭐 특징주 나올 필요가 있나요? 뭐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도 없거든요. 네,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막 별표 쳐가면서 팔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죠. 이런 일들이 셀트리온에도 있었고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마다 손절하시면 계좌가 싹 사라지죠. 네. 한 톨도 안 남습니다. 네. 모든 주식이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고배당주들은 이렇게 플레이 안 하죠. 왜? 고배당주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많이 산 거를 기자들도 알고 있는 거죠. 기자들도 귀신 같습니다. 여러분들 경제통 기자들이 여러분 마음속 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기업들하고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기자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 신문 기사들이 어디 신문에 왜 나옵니까? 신문 광고를 팔아야 되거든요. 자극적인 기사를 써야지 그 조회수가 높아져야지 사람들이 구독자가 많아야지 광고가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좀 더 어떤 그래도 픽션이나 소설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국문학과 출신이 많죠. 예. 소설을 쓰셔야 되고 시를 쓰셔야 되는 분들이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굉장히 화려하게 쓰는 거죠. 여러분 귀에 눈에 쏙쏙 들어오게끔 마음을 흔들 수 있게끔 마치 러브스토리처럼 이 마음이 아픈 사랑에서 실패한 그 남자의 어떤 마음처럼 기사를 써버리면 100에 100 다 털려나갑니다. 네. 안타깝지만 그게 주식이다. 이렇게 또 우리 주식을 하나 배우는 거죠. 카카오뱅크 이제부터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스펙타클하게 카카오그룹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카카오 게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에서 또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카카오페이 이거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카카오페이 여기서 또 카카오뱅크 같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시장은 덤비는 시장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현금을 만들고 시장에서 한 칸 뒤로 물러서서 쳐다보고 이런 현상들이 있구나 공부하고 지켜보면서 넥스트 스텝 이제 금리의 변화 가장 핵심적인 건 금리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 결국 금리가 움직인다는 건 돈의 물줄기가 바뀌는 건데 돈이 서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서쪽으로 들이밀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동쪽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었어요. 물줄기가 슉슉 바뀝니다. 주시장은. 그 줄기를 유연하게 대처해야 돼요. 고집스럽게 그냥 버티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